또 소중한 분이 두 분이 왔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세미나 내용이 지금 이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변선필 학생. 저 먼저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 주변 지인들로부터 역사를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류석준 교수님과 정한기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걸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건국전쟁을 넘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부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구국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역사 전쟁의 도화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요. 류석준 교수님께서 아까 얘기하셨을 때 그 화면에 드럼라이트 참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드럼라이트 참사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1951년 1월 4일날 대동강 철교가 폭발한 사진이라는데 아닙니다. 1950년 12월 4일 AP통신 에스퍼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마지막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43만 명이 넘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김도영 감독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짜 마지막 지금 딱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건국전쟁 잘 봤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눈물로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인도교를 끊으라고 지시한 건 거짓말이라는 것. 그리고 분단의 원흉이라는 것도 1950년 9월 20일자 스탈린의 비밀 지령물을 보면 이미 그 분단 정권을 위해서 북계에 정권을 수립하라는 지령을 했다는 것. 스킨 보고서가 1941년 12월 25일에 나왔고요. 그리고 조선 위원회는 2월 8일날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날 김일성은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진정한 중앙 정권기관을 가지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봐도 분단의 주범은 스탈린과 김일성입니다. 어떻게 이승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김구는 반역자입니다. 3월 8일, 4월 20일, 7월 11일, 7월 13일 다 물쳤지 않습니까? 그때 김구는 5.10 총선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북협정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4월 23일에는 조선 정치 정세에 관한 결정에 사인을 했고 4.30 공동성명을 통해 5.10 총선을 반대했으며 미소 양군의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가 문제냐? 실제로는 미소 양군의 철수라고 하는데 북계에는 보안대, 철도 간부 훈련대대 이런 것들이 다 편성되어 있었고 38선 경비대에 이미 경비를 다 맡겨놓은 상태라서 48년 12월에 소련군을 완전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소 양군의 철수라는 건 궤변이요 미군만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말것지만 그리고 또 제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죄송합니다. 뭐냐면 건국전쟁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훌륭한 영화지만 맨 처음에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 그리고 노스코리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나오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북계는 북계이지 불법 개인 집단이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때 헌법 4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에 그 후에 부속도설한다. 그리고 1960년 12월 26일자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 의해서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그 조항이 3조로 바뀌었고 오늘날 육공화국 헌법에 의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걸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종북 좌익들 있죠.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계가 아니다.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주장을 합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주장하는 이유는 북계를 불법 집단을 주장하고 적국이라 간주하기 때문이다. 근데 국가보안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로 나타낸 것은 1991년 9월 17일자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1991년 12월 13일자 남북 기본 합의서의 체결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그걸 다 뒤져보면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북계를 국가로 인정하려면 유엔 헌장 4조 1항에서 나오는 대로
다른 나라는 승인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과 북핵 간의 상호 승인이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남북 기본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고 국내법과 같은 근거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더 가스라 테포트 미락을 기정사실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 맨 첫 장면에 가스라 테포트 조약이라 나오고 가스라 테포트 미락이라 나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가스라와 테포트는 미국과 일본이 대한민국과 필리핀을 서로 지배하기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조약이나 미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타일러 베넷이라는 사람이 1924년 8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윌리엄스타운에서 열린 미국 정치학교에서 엉터리 궤변을 논문이라고 쓰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959년 미국의 정명한 역사학자 레이먼드 에스러스에 의해서 다 밝혀졌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68년도에 다 그게 궤변인 게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윤선영 학생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책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4.19 혁명을 강조하고 4.4.5 개헌 같은 개헌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요. 김구에 관련해서는 남북 협상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남북 분단을 막는 인물이라는 식으로 나왔는데요. 첫 번째 유석춘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그 8,000명과 77명 이 숫자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상황에서 한 연설 내용까지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왜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한기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김구의 실체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고 당시 북한 세력이 남한보다 강했기 때문에 남북의 분단을 막기보다는 남한을 북한에 동화시키려는 의도를 갖지 않았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너무 너무 감동적으로 잘 봤고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기한 교수 대표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두 분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그 대한민국 이 내부에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내전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는 것은 그 분단이 남북 간의 분단이 대한민국 내부에 다시 연장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 내부에 자기네들이 대리인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기회주의 세력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김구는 그런 기회주의 세력의 그 원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김구는 사실상 대한민국 내부 반역 세력의 출발점이고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심지어 동조해온 것이 우파 진영의 이념적 무기력과 기회주의를 증명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영화 건국전쟁은 우파의 이념적 건국전쟁의 출발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건국전쟁 영문 제목이 The Birth of Korea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미국의 그 고전 영화가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그리피스 감독의 1915년작 고전 영화 The Birth of a Nation, 한 국가의 탄생을 차용한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코리아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코리아가 다시 이승만에 의해서 탄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를 탄생하는 것이 이승만의 업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냐.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이 이승만의 핵심 업적이라는 점에서 제목을 버스 오브 코리아 네이션이라고 불렀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네이션처럼 오해가 많은 개념이 없거든요. 이것을 민족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사기라고 봅니다. 국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미국 영화 그 버스 오브 네이션도 사실은 저기 그 흑인을 건국 당시에 국민으로 포섭하지 못했던 흑인을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 국민으로 통합에 냈다는 의미에서 버스 오브 네이션이라는 영화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그 영화 제목이 버스 오브
코리아 네이션이라고 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건국전쟁의 제목은 상징과 비유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건국전쟁이라고 표현할 전쟁이 6.25입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한반도 주민 전체가 자기 자발적인 이념적 선택에 따라 남과 북으로 나뉘고 그 분단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번영과 남과 북의 차이를 낳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덕영 감독님께 나중에라도 6.25 전쟁을 정말 건국전쟁의 관점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손에서 또 하나의 명작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 버스 오브 마스터피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쪽 교수님 네,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그 건국전쟁 그 처음에 시사회 잡을 때 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 그 모습과 그리고 지금 이제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김덕영 감독님의 놀라운 그 홍보력, 마케팅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볼 수 없게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 지금 작은 불씨가 큰 들불이 되게끔 그 만든 그 김동인 감독님의 어떤 탁월한 능력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우파 문화 진영 내에 귀재가 등장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치하 내지 축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보면서 제가 다 좋았는데 좀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점이 오늘 사실 발표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런승만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취급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구에 대해서도 뭡니까 그냥 미선자,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이 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전쟁 안 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김구가 건국 전후, 그러니까 요 위험한 7월 11일 회동도 있었고, 또 그 이후 49년 6월 26일인가에 피격당해서 절명할 때까지, 그때까지 한 일들은 사실은 반 대한민국 행위거든요. 미군 49년도 상반기가 사실 그 국회로 보면 중간파의 시기고, 소장파들이 이제 미군 철수, 미소 양군 철수, 그 다음에 남북 협상, 또 새로 이제 말하자면 새로 인민의 대표 뽑아서 새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게 사실 북의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북이 49년도 상반기에 한편으로는 국토반정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소련도 갔다 오면서 중국은 사단도 넘겨받고 전쟁 준비를 하면서도 평화 공세를 한단 말이에요. 제2차 남북협상 공세를 벌이고, 이런 와중에 이제 김구도 그에 동조해서 미군 철수 주장을 하거든요. 미군 철수, 그다음에 화평 통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자체는 위선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역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유석준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서 방송, 그러니까 6월 7일이죠. 6월 27일 밤 방송에 대해서는 이견 전혀 없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 부교와 환경단이 폭파가 있는 부교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진 자체는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들 복장이 다리 건너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한강다리가 이미 끊긴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부교가 당연히 만들어졌죠. 되기 전이죠. 전에 겨울 이럴 때 서울 수복되고 나서는 당연히 부교를 만들었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해설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6월 28일 날 다시 끊겼다. 저는 그게 해설이 잘못 달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식으로 어쨌든 다른 영화라든가 다른 다큐라든가 이렇게 하실 때는 좀 더 엄밀하게 좀 다뤄서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화관이면서 미국 기록문서관청에 가서 느낀 거는요,
정말 방대한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저 한 개인이 이 정도를 찾았다면 어떤 단체나 학술 단체나 조직적인 어떤 접근이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계속 발굴해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아까 우리 주동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우리의 거국전쟁의 시작이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 토론자이신 유승신 교수님께 제가 1분 드릴게요. 네.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오늘 아니 사실은 저 자신 여러분들 저 여기서 좀 울었어요. 제가 좀 눈물이 많긴 한데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라디오 연설 전문을 교수님이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감동적이었고 교수님조차도 울먹울먹 하시는 모습 때문에 제가 정말 눈물 났는데 제가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주연 배우는 누가 좋을까 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1분 드릴게요. 이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아까 그 방송 대본을 읽으면서 좀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분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해를 해서 오해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이제서야 대응을 하는 게 참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저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급하게 조직해서 사실 이런 학술 행사를 맡을 조직도 없었고 했는데 이제 제가 뭐 학교 출신이고 해서 급조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유동열 자유민주원 원장님이 엄청 도와주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십시오. 글로벌 센터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고 해서 이 행사장을 급히 마련해서 그럭저럭 뭐 여러 가지 좀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발표회가 굉장히 잘 조직이 되고 진행이 되게 많이 신경을 뒤에서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음악 한번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재 행사를 마쳤고요. 음악을 틀어주시고 지금 이제 여기 뒤에 계시는 패널분들 뒤쪽으로 오셔갖고 기념사진 촬영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카메라 좀 보세요. 자,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카메라 좀 봐주세요. 앞에.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래가지고 싸웠으니까 어떻게?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